제5장 벡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는 벡터를 정의하고 벡터에 대한 간단한 연산을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벡터와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 그리고 스칼라 곱셈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연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같은 용어들을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칼라라는 것은 그 크기만 있고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물리적 양을 스칼라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크기와 그리고 방향을 고려하는 물리적 양을 우리는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고려하고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방향을 고려하다 보니까 크기 및 방향을 고려하다 보니까 벡터를 표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를 표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기와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양을 우리는 앞으로 벡터라 표현할 것이고요. 이 벡터를 표현할 때 시점과 종점을 각각 명시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요. 또는 간단하게 알파벳 소문자에 머리 위에 화살표를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벡터를 표시할 때는 위에다가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벡터에 대해서 단위 벡터라는 것은 곧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말합니다. 그 크기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마치 절대값처럼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할 것이고요. 벡터의 크기는 요 선분의 길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의 크기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자, 이제 화살표가 아니라 그냥 바예요. 선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벡터의 크기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단위 벡터라는 것은 이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특별히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벡터가 다 단위 벡터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크기가 항상 1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럴 때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해서 얻어진 벡터가 항상 유니티 약자를 써서 U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벡터가 바로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 단위 벡터는 A 벡터 방향과 방향은 같은데요. 그 크기가 1로 정해져 있는 그런 벡터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같다라는 말을, 즉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말을 정의하는데요.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말은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등호를 써서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을 때를 두 개의 벡터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림으로 형상화시킨다면 A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떨어져 있더라도 방향은 일치하고 이 벡터의 길이가 똑같다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위치는 달라졌어도 두 개의 벡터는 같다라고 정의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는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는 이 정의 때문에 서로 동떨어져 있는 벡터랄지라도 평행이동을 시켜서 정확하게 포개진다면 그 두 개의 벡터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0벡터라는 얘기는 제로로만 구성되는 벡터를 말합니다. 크기가 0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통틀어서 0벡터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역벡터라는 얘기는 방향을 바꾼 벡터를 말합니다. 즉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A 벡터였다면 반대로 B에서 A 방향으로 오는 벡터를 역벡터라 하고 보통 마이너스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벡터의 상등관계를 약속했었으니까 이제 벡터와 벡터끼리의 덧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와 벡터끼리의 덧셈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각형의 법칙이라 해서 다음과 같이 하는 건데요. 자, 이제 A 벡터의 끝점하고 이제 B 벡터의 시점이 일치되어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A 벡터의 끝점과 B 벡터의 시점이 일치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벡터, 자, 이 벡터를 우리는 앞으로 A 더하기 B로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하고요. 이 모양을 잘 보면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의 덧셈을 삼각형 법칙으로 표시한다면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밑에 평행사변형의 법칙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자, 이렇게 A 벡터하고 B 벡터 이렇게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웃하는 두 개의 벡터에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하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각선 벡터가 바로 위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A와 B의 합으로 주어지는 벡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벡터의 상등관계를 약속했었죠.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B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자, 이 벡터랑 정확하게 포개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파란색 벡터도 결국은 B벡터입니다. A벡터에다가 B벡터를 더할 때 앞에 벡터의 끝점하고 뒤에 더해지는 벡터의 시점이 일치한다면은 이제 앞에 더하고자는 벡터의 시점과 뒤에 더해지는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벡터가 바로 A 더하기 B거든요.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덧셈을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벡터의 덧셈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벡터의 뺄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A벡터라 보고요. 이쪽이 B벡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벡터, 이쪽으로 가는 벡터를 X벡터라 놔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에다가 X를 더하면은 분명히 A벡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이 벡터 X를 구할 때 우리는 벡터의 뺄셈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이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이 X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잘 볼까요? 이 X벡터는 B의 종점이 X의 시점이고 A의 종점이 X의 종점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를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종점을 향하는 벡터에서 시점을 향하는 벡터를 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이것이 두 벡터의 뺄셈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뺄셈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다음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그림에 사면체 OA, B, C가 있는데요. OA는 A벡터, OB는 B벡터, OC는 C벡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A에서 B로 가는 벡터, 이 빨간색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X벡터를 표현할 때 종점을 향하는 벡터에서 시점을 향하는 벡터를 빼잖아요. 여기서 종점을 향하는 벡터는 B벡터예요. 시점을 향하는 벡터는 A벡터고요. 자, 그래서 이 벡터 여기다 이제 바로 쓰겠습니다. 종점을 향하는 벡터는 B벡터가 되고 그리고 시점을 향하는 벡터는 A벡터니까 B-A로 표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서 C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 파란색 벡터, 이 초록색 벡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종점을 향하는 벡터, 요거를 계산합니다. 종점을 향하는 벡터에서 시점을 향하는 벡터를 빼는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A 벡터를 생각합니다. 자, C에서 A로 가는 벡터 이렇게 가죠. 이 벡터도 역시 종점을 향하는 벡터가 A 벡터죠. 얘는 A 벡터에서 시점을 향하는 벡터가 C 벡터니까 A-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잘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뭘 뜻하냐면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는 자, 시점이 여기 O라 하겠습니다. 이 B벡터는 다시 표시하면 OB벡터거든요. 얘가 B-A였었잖아요. B-A예요. 근데 B벡터라는 얘기는 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O에서 B로 가는 벡터예요. OB벡터예요. 그리고 A벡터는 OA벡터를 말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거 자주 사용하게 될 기호 표기예요.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시점에서 종점을 향하는 벡터를 앞으로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면은 OB벡터 마이너스 OA벡터예요. OB벡터 마이너스 OA벡터예요. 이때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었다라 가정할게요. 공간상에 0, 0, 0 이렇게 원점이었다라 가정할게요. 그러면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를 뒤에 가서 또 용어를 약속하겠습니다. 얘를 위치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O가 원점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의 차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빼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벡터의 뺄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스칼라배, 즉 벡터의 실수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벡터를 늘렸다 줄였다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벡터 A 벡터에다가 K를 곱하면은 이 K가 만약에 1보다 크면 확대를 나타내고요.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축소를 나타내고
K가 음수면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역을 나타낼 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벡터의 스칼라 배라는 얘기는 늘렸다 줄였다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벡터의 스칼라 배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했었으니까, 조금 전에 덧셈도 그리고 뺄셈도 이런 걸 다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럼 그로부터 벡터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벡터의 덧셈은 아무거나 먼저 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로 벡터는 크기가 0이 되는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A에다가 0벡터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에다 0벡터를 더해도 A가 되고 0에다 A를 더해도 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0벡터가 결국은 덧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바로 A 벡터에 이 역벡터가 바로 역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칼라에 대해서, 이 스칼라배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네 가지 성질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벡터에다 스칼라배라고 다시 스칼라배라는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스칼라배를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를 먼저 하고 베타를 나중에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적어볼까요? 베타 알파 A 이렇게 계산해도, 즉 이 스칼라의 계산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은 뭐냐면 어떤 벡터에다 스칼라배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7번은 같은 분배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여기는 벡터가 두 개고 스칼라가 하나인 상태에서 분배, 이런 분배도 가능하고 스칼라 두 개에 대한 분배도 가능하고 벡터 두 개에 대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번 A 벡터에다 1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자, 이와 같이 해서 덧셈에 대한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요. 교환, 결합, 항도원, 역원, 스칼라 곱셈에 대한 이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다 만족해서 벡터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8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형대수 교과정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벡터 공간이라는 말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습 주제는 아닙니다. 이 벡터 공간이란 말은 곧 이 벡터가 갖고 있는 8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을 우리는 통틀어서 벡터 공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계산법을 이용해서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더하기 2y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x 벡터가 어떻게 되고 y 벡터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2번 문제 x-3y 벡터가 a 벡터가 됐고요. 2x-5y 벡터가 b 벡터라고 되어 있으면은 x가 어떻게 되고 y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단순 연산을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벡터에다 두 배를 해보겠습니다. 2x 벡터 마이너스 6y 벡터 두 배 했으니까 2a 벡터가 됐죠. 변변 빼요. 그럼 2x가 서로 소거될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6y 벡터에서 5y 벡터를 빼는 거니까 y 벡터만 남네요.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벳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 벡터가 구해졌고요. y 벡터가 구해졌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x 벡터가 구해지는군요. x 벡터는 넘기면 3y 벡터 플러스 a 벡터가 됐고요. y 벡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예요. 그리고 플러스 a였었으니까 연산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a 벡터 플러스 3b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a 플러스 3b, y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x 플러스 2y 벡터를 간단히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도록 하지요. x 벡터 플러스 2y 벡터를 계산합니다. 자, x 벡터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5a 벡터 그리고 플러스 3b 벡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y 벡터죠. y는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b 벡터입니다. 이제 정돈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a 벡터, 3b, 2b니까 5b 벡터 이렇게 되는군요. 간단히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연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주어진 식은 여기 충분히 이해됐죠? 계산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정의 516을 살펴보는데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 이렇게 있고요.
B벡터 이렇게 했을 때, 자, 두 개의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자, 보다시피 어느 한 벡터에다 적당한 상수변에서 다른 벡터랑 같아지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어느 한 벡터에다가 적당한 상수변에서 다른 벡터랑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스칼라 값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거나 또는 반대 방향을 향할 때도 평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변은 적당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또는 방향을 반전시키는 경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약속했던 스칼라 변가 바로 이렇게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을 계산하려고 할 때도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점이 동일 직선상에 있을 조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렵지 않습니다. 세 점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원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점이 이 정도 있다고 봅시다. 자, 원점에서 1로 가는 벡터 OA 벡터입니다. 원점에서 B로 가는 벡터 OB 벡터, 원점에서 C로 가는 벡터 OC 벡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세 개의 점이 동일 직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는 그림을 보면 다음 같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벡터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랑 평행하죠.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C 벡터와 AB 벡터가 서로 평행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곧 어느 한 벡터에다가 상수변에서 다른 벡터랑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 벡터는 AB 벡터에다가 적당한 상수변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수 K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K가 존재한다면 곧 이 세 개의 점이 동일직선상에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관련된 간단한 몇 가지 예문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 OA하고 OB가 있는데 다음이 만족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세 개의 벡터가 동일 직선상에 있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을 구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세 개의 점이 동일 직선상에 있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C는 KAB 이렇게 되는 상수 K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제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로 표시가 가능하죠.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고요. K,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OC 벡터를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OC, 좌변은 OC 벡터만 남겨놓고 OA 벡터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럼 OC 벡터는 이퀄 OA 벡터 플러스 K OB 벡터 마이너스 K OA 벡터가 돼요. 이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결합을 시키면 1 마이너스 K OA 벡터 플러스 K OB 벡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졌던 OC 벡터는 이 OC 벡터는 2-t OA 벡터 그리고 2t 그리고 OB 벡터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이 조건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얘를 2번씩이라 놓겠습니다. 결국은 1번의 좌변과 2번의 좌변이 같으니까 당연히 1번의 우변과 2번의 우변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런데 평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OA 벡터 앞에 계수끼리 같고요. OB 벡터 앞에 계수끼리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를 비교해 볼까요? 2-t는 1-k와 같아야 되고요. 2t는 K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실수 T의 값을 구하기를 원하죠. 이 K값 이퀄 2T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2-t는 이퀄 1-K 대신에 2T를 대입하면 되고요. 넘기면 2T에서 T를 빼니까 T, 넘어가니까 1에서 2를 빼니까 -1입니다. 그래서 T는 -1이고요. 더불어서 K도 구할 수 있네요. K는 여기다 대입하니까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는 -1이고 K는 -2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세 점이 동일직선상에 놓일 필요충분 조건은 이 조건이에요. 그리고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4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AB 벡터를 A로 CD 벡터를 B로 놨습니다. 이때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사각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에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은 4A 벡터 더하기 3B 벡터 그리고 2A 플러스 B 벡터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 A 벡터끼리 B 벡터끼리 묶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넘기면 4A에서 2A를 빼니까 2A가 될 것이고 3B를 우변을 이완하니까 B에서 3B를 빼니까 마이너스 2B 같이 됐습니다. 2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따라서 A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는 역벡터를 말하잖아요. A 벡터하고 B 벡터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크기를 계산해 보면 A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같으니까 크기가 같아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에다 절대값 붙여도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A 벡터는 AB를 말하고요. 그리고 B 벡터는 CD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각형을 말할 때 AB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겠습니다. AB, C, D 이렇게 돼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A 벡터였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벡터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벡터가 B 이게 B였었는데 A 벡터하고 이 B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B가 같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얘기니까 평행이동시켜서 서로 포개진다는 얘기잖아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어떤 도형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만 갖고는 이제 길이만 같다, 방향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반드시 뭐 직사각형이라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평행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이런 식으로 평행 사변형 모양을 나타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의 모양이 있다는 것을 이 지금 주어진 정보로만으로는 이 평행 사변형이라는 것까지밖에 얻지 못하네요. 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지금은 평행 사변형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제 5번의 문제는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5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OA의 2배와 CO의 3배, OB의 2배와 DO의 3배가 서로 간에 같다. 그리고 AC하고 BD가 서로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BCD에서 AC의 길이하고 BD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즉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아무나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A 그리고 B 그리고 C, D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도형인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에 AC의 길이하고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조건은 이게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2배 OA 벡터 더하기 3배 CO 벡터 이퀄 2배 OB 벡터 3배 DO 벡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앞에 개수가 같은 것 길이를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든지 뭐 반대로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한쪽으로 넘겨봅시다.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예요. 그리고 이제 3 DO 벡터 마이너스 CO 벡터가 됐습니다. 자, OA 벡터 여기가 5거든요.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OA에서 OA 벡터 이게 OA 벡터예요. 그리고 OB 벡터 있잖아요. OB 벡터는 이 벡터예요. 자, 이제 OA에서 OB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OA에서 OB. 그럼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B에서 A로 가는 벡터예요. B에서 A로 가는 벡터. 왜냐면 자, 이제 종점을 향하는 벡터에서 시점을 향하는 벡터를 빼는 것이 뺄셈이 계산법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결과 얘는 결과적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가는 벡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배 BA 벡터입니다. 그림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DO 벡터 마이너스 CO 벡터예요. DO 벡터 마이너스 CO 벡터가 되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놓으면은 서로 종점이 이렇게 같아졌으니까 뺄셈을 계산하기 좋게 우리는 얘를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D5 벡터는 D에서 O로 가는 벡터는 O에서 D로 가는 벡터하고 부가 반대죠. 마이너스 5D 벡터를 쓸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C5 벡터는 OC 벡터하고 부가 반대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배 BA 벡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이걸 빼겠습니다. 3배 OC 마이너스 5D 벡터예요. 자, 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OC 벡터니까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됐네요. OC 벡터 그리고 OD 벡터예요. OD 벡터 이렇게 됐네요. 자,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뺀 거예요. OC에서 OD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번에는 그러면 하얀색 분필로 할까요? 이렇게 가는 벡터가 돼야 되겠네요. 즉 D에서 C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DC 벡터가 바로 OC-OD로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 식은 다시 한번 써보니까 2배 BA 벡터는 이퀄 이제 얘를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DC 벡터가 됐습니다. 이건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한 벡터에다가 상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양변을 2로 나눠봐요. BA 벡터는 2분의 3 DC 벡터입니다. 즉 D에서 C로 가는 벡터의 1.5배가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된다는 얘기니까 요 길이가 짧고 요 길이가 기네요. 근데 이렇게 짧고 긴데 대각선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은요 길이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고 길이가 길다라고 했고 대각선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평행하고 마주보는 두 변은 평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길이가 같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도 같고 이 길이가 짧고 이 길이가 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도형이 성립하려면 등변 사다리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모양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벡터의 연산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